나오신 세 분의 교육감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예비 후보 신분이지만 오늘은 토론의 편의상 후보라고 제가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와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들의 상호 토론, 사회자 개별 질문 등의 순서로 약 11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 분 후보들의 출마 인사와 함께 주요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신모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163만 충북도민 여러분, 전 청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교육감 후보 황신모입니다. 전 종합대 총장을 지냈고 교육자, 언론인, 시민 활동가로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 예산 및 정책 전문가, 경영자로서도 충북교육을 혁신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충북교육의 갈등과 혼란을 정상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난 30여 년 동안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각종 보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신문사 논설위원, 방송국 MC, 패널, 언론사의 이사로서도 역임하면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서도 활동했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의 이사로서도 활동하면서 학생안전, 교직원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전 충북을 교육의 도시로 명성을 회복해서 제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충북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하는 충북, 창의성 높은 충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교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통해서 충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갈등과 혼란의 충북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인정부로 얼룩진 충북교육을 보편주의 가치에 입각한 교육으로 정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파행 인사를 공정 인사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의보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충북교육을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만들고자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4년 전 새로운 교육감을 맞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며 지역사회가 밝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우리의 교육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소통의 부재와 정치적 중립의 결여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었고 학생들의 교육권은 실추되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교원 인사로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유아교육의 문제와 누리과정의 문제는 또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충북 사회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뒤떨어진 학력을 신장시켜야 합니다. 둘째로 땅에 떨어진 교사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셋째로 아직도 불평등과 부조리에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을 교육복지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를 교육 중심의 사회로 바꿔야 됩니다. 교육 행정이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초중등 교사를 거치면서 교육학 박사로 교육의 전문가인 저로서 우리 충북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충북 교육은 방향을 새로이 정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북 교육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병우 후보 순서입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도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도교육감 후보 김병우입니다. 6.13 교육감 선거가 딱 35일 남았습니다. 선거는 유권자가
새로운 꿈을 꾸는 기회이고 후보자는 그 꿈의 도구입니다. 4년 전 우리 교육계에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우리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대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충북교육도 함께 했고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충북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세계적 추세이기도 했던 이러한 거대한 흐름은 산업화 과정의 성장 동력이었던 우리 교육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행복한 교육의 깃발을 내걸고 행복교육의 토양을 다지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의 현장들마다 그 성과들이 다양하게 줄기처럼 가지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을 가지고는 그 꽃이 활짝 피고 또 열매를 맺었다고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다시 유권자 여러분께 4년 전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두 후보님과 함께 자리한 이 자리는 충북교육의 당면한 과제와 방향을 더 뚜렷이 확인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꿈을 향해 애쓰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하기에 감사하고 기쁘게 이 자리를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 세 분 후보의 출마 인사 그리고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 시간은 한 질문당 3분씩입니다. 충분히 자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보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네. 교권의 보호, 학생 인권의 보호, 이 둘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교권이 확립되면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속에서 교권은 확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사회는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이야기해도 성직자관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헌신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고뇌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권위가 언젠가부터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오히려 지나친 권위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인권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사회적 흐름이 왔고 결국은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교육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도에서 보듯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학생들의 집단 지성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권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그들의 자율적인 교육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은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잘못된 그릇된 그런 인식으로 권위가 손상되지 않아야 될 이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교권이 손상될 때는 저는 교사들에게 교육청에서 반드시 그 교권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법률구조공단이나 혹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교육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우리의 교권을 확립하는 문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교권이 회복되면서 아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교육 현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후보 순서입니다. 3분입니다. 네. 인권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고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당연한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의 주체들에게 과연 그것이 충분히 보장되고 보호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약자라고 하는 학생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사랑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침해는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학생도 교복을 입은 시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교육적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과도하게 과해짐으로써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까에 대해서 이제 조례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들에서 그걸로 해서 다시 침해받는 다른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폭력도 또 교권 침해도 사실은 사례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그것을 조례 형태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담는 교육 공동체 헌장을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지만은 문제들을 다 이제 없게 만들고 또 후속 조치로서 이제 학교 단위의 생활 협약이나 또는 학교 규칙을 바꾸면서 그것을 다 보완해서 지금은 이제 학생 인권 부분이 많이 호전되고 존중과 배려의 풍토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권의 문제는 이제 교사의 권리와 권위가 교권으로 말해지는데 그것이 학생 인권이 신장됨으로써 혹시 위축되고 침해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같이 존중되면서 이제 보호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혹시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기구나 또는 힐링 치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구제하고 또 법률 구조나 이런 걸 통해서 신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신모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완성된 성인의 인격체입니다. 스승이라는 사실을 학생들 또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형성 중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훈육과 지도를 받아야 할 형성되는 그러한 인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다시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이 교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권이 보호되고 완전히 확립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도 다른 차원입니다만 학생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또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할 그러한 우리 학교에서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확립돼야만 교실 내 학습 분위기라든지 교실 내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권이 확립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교권 보호센터를 설립을 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 윤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상담 체제를 확립을 해서 이러한 학교 폭력 예방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학교 일변호사 체제를 확립을 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남북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통일, 평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한된 시간은 3분입니다. 김병우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민족의 20세기는 정말 분단과 냉전, 또 그로 인한 갈등과 전쟁 위기로 점철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남북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고 또 그에 따라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가 부산에서 기차표 한 장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베를린까지 갔던 그런 그 열차표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그때의 신화가 아니라 정말 현실로 돌려 꿈을 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에서 키운 사과가 개성과 북한 전역에 지금 자라고 있고 또 옥천에서 키운 묘목이 그리고 이제 제천의 사과가 또 금강산에 가서도 금강산 제천 사과라는 이름으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평화와 상생, 공존의 어떤 그런 민족 화해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단재 신채호 선생과 보재 이상설 선생의 역사적 자취를 탐방하면서 인문 소양 교육을 하는 인문행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 그 체험을 통한 행복한 성장이라는 뜻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전국 통일 탐구 학생 토론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실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남북 그 화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육 교류도 활발하게 모색할 수 있을 터이고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교과서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교과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가 또 그 전에 그 어떤 교원단체에서 화해 사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국제관계 속에 남북관계의 화해도 모색할 수 있지만 또 지금 교내 그 친구와의 그런 어떤 갈등을 푸는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지향하면서 남북 그 화해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신모 후보 순서입니다. 네.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남북 평화 공존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저는 냉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인격을 형성시켜가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 냉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2차, 3차 방정식을 푸는 이런 간단한 방정식이 아닙니다. 10차, 수십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아주 난해한 그러한 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통일에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부안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부안내동해서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세계 열강의 틈 속에서 우리가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국민의 주관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 정체성을 우리가 정립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역사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또 경제가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종교, 체제가 어떠한 체제인지 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만 이 북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 논리도 있고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정확히 학습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전협정을 우리가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죠. 이 4대국에 휩싸여서 우리가 주권을 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강대국의 외교나 민간 교류를 강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의보 후보 순서입니다. 네. 분단과 북한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온 우리는 평화정착과 통일은 유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월 27일 감격의 그 순간에서 우리는 평화정착과 통일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새로이 갖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통일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일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신념과 그리고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의식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아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남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아는 일입니다. 한민족이지만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북한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민족이면서도 분단된 70여 년의 역사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아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또한 그동안에 갈라져 왔던 역사 교육과 언어와 사회 풍습과 그 모든 것들이 새로이 교육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교육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우리는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 체제, 개인의 자유, 우리가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그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역사교육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역사교육은 표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빨리 정착돼야지 됩니다. 북한에서는 그들의 헌법에는 김일성 민족이라든지 김일성 국가라는 이야기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모든 교육 속에서 먼저 온 통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 하나센터의 운영입니다. 북한에서 이탈해온 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정착을 돕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 먼저 온 통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교육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예. 공통질문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신의 주요 공약과 상대 후보의 공약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벌이는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8분이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비방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관련한 토론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신모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김병우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우 후보께서는 전직 교육감이십니다. 그런데 관권 선거 의혹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경선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병우 전 교육감께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품위 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그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그 김병우 후보께서는 이 선거법 위반으로 취임 후 25번 법정에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3건 받았는데 유죄 속에는 물론 이 과태료 위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죄 속에는 벌금 80만 원 받은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9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 제주 수련원 무료 사용이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얼마간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도민들이 이건 너무 도덕적으로 또 자질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우선 그 팩트부터 두 가지를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전직 교육감이 아니고 직무정지가 된 현직 교육감입니다. 아직 직위는 유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팩트 체크가 아직 그 되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고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그 어떤 그 처분 통보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신문에 이렇게 네, 그 신문이 모든 것을 사실을 담고 있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팩트가 확인된 뒤에 바로 잡아야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뭐 불미한 일로 정말 민망하고 숭고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그 법 저촉에
소지도 생기고 저도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 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 불찰로 인한 좀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또 사과를 드리고 성찰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슨 그 법적 그 뭐 권리 상실이나 자격 운이하는 그런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제주 수련원 무료 사용에 대해서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네. 충청북도 도의원의 그러한 그 얘기가 있어서 아마 여기에 그 네, 명백히 아직 처분 통보가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도의원이라든지 이 신문 기사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교수님 논문 쓰실 때에도 예. 신문 기사를 근거로 했다가는 그 논문의 권위가 훼손당할 수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은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정말 선거 과정에서는 평소에 그 엄격한 그 팩트 체크보다 더한 그 팩트 체크가 있어야 저처럼 그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육장이 이 교육감의 충성맹세했다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 그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와전이고요, 확대 해석이고 그 부분도 팩트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 품위 유지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성이라든지 자질 문제 이런 것은 도덕성 문제는 자질 문제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그 벌금 80만 원과 90만 원을 받으신 건 그건 사실이죠. 네, 뭐 그런 부분을 제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교육감 출마 자격 요건의 제한 요소는 아닙니다. 네, 그건 뭐 도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 후보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심 후보는 모 학원 이사장으로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에 임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우리 심 후보께서는 그 무자격 교장 공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무자격 그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무자격 교장 공무제에 대한 입장이 지금은 어떠신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무자격 교장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서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역량 있는 교장을 임명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 대한민국의 사립학교에는 공공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훌륭한 분을 초빙하거나 혹은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을 임명하는 것이지 그렇게 무자격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을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장 자격이 당시에 임명 당시에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을 교장으로 임명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통상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립학교의 자율권 중에는 교장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인 답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각 후보 캠프에서 제출하신 사회자 개별 질문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보 후보께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추후에요. 예. 자, 심의보 후보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 8분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우리 김병우 후보께 묻겠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충북 지역의 기초학력이 미달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은 2013년 평균 1.1에서 2014년에 1.7, 2015년에 1.9, 2016년에 2.38로 이렇게 나타나고 고등학교 역시 계속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은 전년 대비해서 1184명인데 124명이 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748명으로 28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예산은 줄거나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학력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거나 혹은 우리 기초학력 미달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 우리 교육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기초기본학력은 사실상 미달자를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초학력 미달자를 재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20세기 산업화 과정에 3R을 재는 그 평가 도구로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핵심 역량을 재는 데는 맞지 않다고 해서 그 학업 성취도 평가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그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요. 또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뭐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난이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교육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또 자성도 있고요. 그런데 또 놀랍게 지금 우리 충북은 사실은 기초학력 미달률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도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팩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보 후보께서 충북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단지 해마다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시 좀 묻는다면 적어도 기초학력 위에서 창의력도 나오고 인성도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 기초학력이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오방지법에 의해서 외국에서도 낙오자들을 방지하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하는 이런 교육, 저는 한 명의 아이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낙오방지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선진국도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예, 낙오방지법이 이제 낙오학생 방지법이 미국에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평가를 한다거나 책무성을 묻는다라고 하는 정책이 또 실패했다고도 나와 있는 것을 교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건 기초 기본학력이 미래 학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공약으로 기초 학력부터 미래 핵심 역량까지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그 노력의 방향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가 된다고 하는 점도 어찌 보면 우리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험도 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의 운영이 아이들에게 편리하고
놀아서 좋을진 모르지만 여기에 불안한 부모들과 학생들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이 창궐하고 또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교육에 대한 그 과도한 기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 학교 교육이 좀 미흡한 데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핵심 역량들은 20세기형 사교육에서는 길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쨌든 학부모님들과 그 학생들이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네.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적성을 알고 꼭 교과목 성적이 아니라 음악을 잘하건 미술을 잘하건 자기의 성적을 자기가 알고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평가해서 본인이 알고 학부모가 알고 그리고 국가에 보고하는 것이 학교의 책무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 거의 시험을 보지 않는 오늘의 교육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꼭 시험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평가를 통한 그들의 적성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세계적으로도 토픽감이 되고 있는 그 과도한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 아이가 특히 남의 아이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학부모의 욕심이나 강박관념이 낳은 이상 열풍이라는 걸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세기에는 남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을 충족시켰을 수는 있으나 21세기에는 그것이 별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의 책무성에 가장 중요한 것, 어느 사회 어느 시대고 평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발견이고 자기의 발견을 통한 적성과 끼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에 이렇게 평가가 전혀 없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가서 당황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도 받지 못하고 수행 능력 여러 시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의부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토론 김병우 후보 순서입니다. 8분간입니다. 진행하십시오. 네, 황신모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교장 공모제 말씀하시면서 네. 무자격 교장들의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무자격 교장이라고 하는 건 임용 순서에서 교장 연수를 받고 나야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그 전에는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일단은 임명을 하고 연수를 받게 해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립의 내부형 교장일 때도 일단 그렇게 해서 자격증은 다 갖추기 때문에 무자격 교장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한민국 학교들에서 교장 자격증을 라이선스로 이렇게 주는 것은 국제적인 이 통례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총장님께서 청주대 총장 하실 때 총장 자격증을 갖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자격 총장이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충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장 공모제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 그중에 개방형과 내부형은 다 자격증을 갖지 않은, 심지어는 개방형일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조차 없는 분을 교장으로 모신 뒤에 연수를 받게 해서 자격증을 받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개방형이나 내부형은 황신모 후보께서 교육감이 되시면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개방형 같은 경우는 뭐 체육고등학교라든지 뭐 에너지고등학교라든지 또 뭐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육고등학교 같으면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또 국내에서 유명한 실력도 있고 또 실적도 쌓은 그러한 전문가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은 그 개방형 교장에 그 응모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되는 것이죠. 교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부형일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황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내부형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내부형을 우리가 이건 이제 15년 이상 된 교감도 하지 않고 또 교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응모할 수 있고 15년 이상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런 분들을 이제 교장으로 임명을 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문제점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를 해서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는 것이죠.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임용 당시에는 이제 교장 자격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절치 않은 네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립학교 교장들은 전부 무자격 교장이라고 얘기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황 후보님께 지금 올해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교육과정에서 지향을 하는 핵심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역량들을 어떻게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교장 공모제에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 김 교육감께서 이 교육감으로 계실 때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공약집에 보면은 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러한 교육감이 되겠다 이렇게 아주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있어서 우리가 7분을 했고 또 장학관을 이제 2분을 해서 9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을 여기에 임용을 했던 것이 8분입니다. 그리고 8분 모두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것도 팩트가 지금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4분이 보니까 영남 지역이고 충북 지역의 교장은 제가 주도하는 말이니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주도하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한 8명 정도의 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5분 정도가 특정 단체 출신이어서 전체 충북 그 교장 원장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부형 교장 제도를 활용한 것이고, 그것도 또 교육감이 일방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학교 주체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분은 학교를 혁신하고 잘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꾸 무자격 교장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임용할 당시에 자격이 없는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이라는 그것도 다 보장되어 있는 제도라니까요. 이 개방형조차도 교장 연수를 해서는 교장 자격증은 다 줍니다. 네, 그걸 좀 아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문 드린 데 대해서 답을 안 하셨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저는
이 교육이, 이 미래의 교육이 앞으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라든지 앞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쪽으로 교육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적성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자질을 최대한 높이는 교육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핵심 역량, 그래서 핵심 역량이 뭔지를 아시죠? 거기에서 핵심 역량을 자신의 핵심 역량을 끄집어내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교육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력, 창의력, 비판력, 다문화 이해력, 그다음에 미디어 활용 능력, 협동력 이런 것을 어떻게 길러가시겠다는 그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요즘 옥천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가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고 다문화 관련 학생들이 한 20 내지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호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세 분 후보들에게 각각 다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사전에 각 후보 캠프별로 제출한 질문 가운데 저희가 공정하게 선정된 질문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당 4분의 시간이 있는데 한 질문당 1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보 후보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한 명칭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학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에 임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밝혀주십시오. 1분입니다. 네. 정말 흠집내기식 보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김 후보가 이야기했듯 교장이 될 사람을 추천하고 그가 교장 연수를 받고 나서 교장이 되는 것 의례껏 우리 사회에서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고용 교장이 오기보다 정말 필요하다면 역량이 있다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분들이 교장이 돼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학, 중학교의 40%, 고등학교의 20%가 사학입니다. 그들의 공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우리 사회에서 기꺼이 수용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보다 보완해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명문학교 설립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사 후보들과 좀 사전에 교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공약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전 교육계의 원로로부터 그분이 교육감을 하시면서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북 인재의 유출입니다. 충남에도 그리고 전북에도 명문고등학교가 있는데 충북에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충북교육의 인재 양성의 명문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와 영동에는 음악학교가 우륵 선생이나 박연 선생을 비롯해서 역사적 인물과 함께 가능할 것입니다. 또 충주와 다른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충북의 각 학교를 명문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문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1분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예, 사실 민원인이 왕이고 역시 소비자가 왕이듯이 민원인이 옳다면 다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대민 봉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미흡한 점이 나타난 점은 정말 송구하고 성찰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특정 시기에 특정 사안들이 아주 집단 민원 형태로 이렇게 많이 오고 또 그것이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소통하고 또 더 열심히 민원인의 뜻을 부응하도록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교육에 있어서 평준화 교육을 계속 실시하면 네. 학력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입장 밝혀주십시오. 그것도 참 오래된 미신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학적으로도 이미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를 부른다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충북 도내에도 청주가 평준화된 지 벌써 한 40년 가깝지만 진정한 평준화를 위해서는 이제 그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를 없애서 정말 균등 배분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일반고 배정 방식도 그렇게 바꾸었고요. 또 지금 충주나 제천도 또 청주처럼 그렇게 평준화 해달라는 요구가 70% 넘는 동의를 공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신모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장 공모제에 대한 입장 쭉 아까 토론을 하셨는데요. 교장 공모제는 몇 %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부에서 그동안에는 15% 이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9월 이후부터는 100%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교장 공모제가 이젠 가장 초빙형이라든지 개방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이것이 코드 인사 또 어떤 경우에는 파행 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최대한 선의로만 운영을 하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감이 직선제이다 보니까 이 코드 인사, 파행 인사가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신모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공약 가운데는 지역별로 수영장과 안전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과 그리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이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급속히 성장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불감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각종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이 건축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통사고율도 굉장히 높고요. 교통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장애인이 장애우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관을 둬서 이것을 그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시장 군수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영장과 예산 규모 문제는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별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병우 후보께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교육행복지구 사업과 행복씨앗학교를 현행대로 계속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씨앗학교는 정말 학교 혁신과 학교 문화 혁신, 수업 혁신과 학교 문화 혁신으로 공교육을 21세기형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프로젝트이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밖에 더 큰 배움터를
일구어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그걸로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 절벽 시대에 지역 과제를 해결하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가지 이 프로젝트는 역시 계속될 필요가 있고 호응도 크기 때문에 아주 전국적인 모범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도의회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간곡하게 정말로 팩트를 통해서 설득을 드림으로써 또 공감을 얻기도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도내 모든 지자체가 그 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같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공정 인사에 대한 행정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의도에 따른 오해인데요.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규정이나 또 없는 제도를 억지로 정실 인사나 이런 것에 쓴다고 하는 오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인사는 하나같이 공개된 인사 제도나 규정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다 한 것이고요. 다만 전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전례가 없었던 때에 사실은 더 불균형하고 더 불공정했던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차츰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황신모 후보께 역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행 교육행복지구 사업과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 저는 종합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장 공모제, 뭐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고도 하고 또 무자격 교장 공모제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무자격 그 교장 공모제를 여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서 보면은 이 7개 중에 5개 학교가 소속 단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학관은 두 분 다 아마 이 특별한 소속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신모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미세먼지 경보 시스템 도입과 공기청정기 416대 보급을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예산 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것도 급속한 산업화 덕분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충북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청주는 이제 분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것은 치명적인 그러한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 경보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여기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러한 것에 경보 시스템도 두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서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각종 기기가 이러한 기술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계산을 알겠습니다.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보 후보께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과학고 인근에 축사 건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밝혀주십시오. 네. 과학고등학교는 그야말로 특성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될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고등학교 인근의 축사 때문에 학생들이 냄새와 여러 해충으로 불편해하고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만큼 일정한 기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 모든
축사들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와 적극 노력해서 어떻게라도 교육 환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동안 학교 주변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둔 우리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고 시청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 밝혀주십시오. 예, 행복씨앗학교. 그야말로 행복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을 자율화해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내고자 하는 그야말로 바람직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성적으로 상도 받아야 됩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을 전혀 없애다 보니 전혀 경쟁이 없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이 그렇게 오직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재상이 우리 행복씨앗학교에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행복씨앗학교는 교사들이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야지 되고 교사들의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취임하고 행복씨앗학교를 분석한 뒤에 행복씨앗학교를 정착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후보 캠프에서 제출한 개별 질문을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세 분 후보의 교육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한 질문당 후보별로 3분입니다. 네. 황신모 후보께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충북교육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이버와 물리학의 융합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지능적인 이 제품의 생산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첨단 기술 간 융합, 또 첨단 기업 간 융합, 또 첨단 산업 간 융합, 또 첨단 인력 간 이 융합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초지능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드론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사물 인터넷이 있고요. 또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적 자본, 이제 사람이죠. 인적 자본이라든지 기술, 기업, 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제 변화가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비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도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에 4차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는 그러한 산업이라든지 그러한 기업이 있는가를 또 그러한 기업을 찾아서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러한 첨단 융합 기술의 기업이 있으면 그런 산업이 있으면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우리의 교육을 접목하고 또 산학 교류를 통해서 산학 협력을 통해서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적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술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초빙에다가 연수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확대시키고 이 실용화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를 우리 이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의보 후보 순서입니다. 네. 눈부신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파고에서 보듯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생명과학, 융복합 형태로 우리의 기술 문화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직업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도로의 구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인간이 하는 운전보다 로봇이 하는 운전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 입증된 순간 모든 인간은 운전 금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순 기술들이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긴 합니다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이런 인간 교육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 내용과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성을 바꿔야지 될 미래 사회의 인간상을 제시한다면 첫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끼와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이런 인간상을 길러내야지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그 몇 가지 직업을 흠모하고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새로운 사고력,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협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가는 능력, 다툼과 경쟁보다는 우리와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간과됐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분투를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외국인이 과자를 한 보따리 들고 1등 달려오는 아이에게 이 과자를 주겠다. 그 아이들은 서로 눈짓하더니 손잡고 함께 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협업 능력을 길러야 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평생교육의 인간상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시대, 그래서 평생학습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 저는 체제 문제에서 우리 사회에 바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실 개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인간상을 길러내야 됩니다. 둘째로 유아교육의 증대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상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아교육은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입니다. 여러 실업계 고등학교, 과거와 같은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충북 교육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이런 정보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우리 모두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병우 후보 순서입니다. 네, 20세기 말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 시기를 지식정보혁명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창조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대비한 교육은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충북교육의 변화를, 전환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래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은 전통적으로 쓸모있는 사람 기르기와 사람다운 사람 기르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해서 쓸모있는 사람 기르기에 중점을 더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쓸모있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20세기 쓸모있는 사람이 하던 일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진짜 21세기 쓸모있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적이 그냥 사람다운 사람으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3차 산업혁명까지 너나 없이 아이들한테 우등생, 모범생이 되라. 그것은 바로
한 줄 서기의 탑이었다. 베스트 원 넘버원이었다라고 해왔습니다. 이 베스트 원 넘버원을 올리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남다른 개성과 이 어떤 특성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온리원이 21세기형 모범생 우등생이 됩니다. 이것을 충북교육이 지향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3차 산업혁명까지 모범생 우등생은 정답의 노예였습니다. 정말 꼭 외워야 할 지식의 정수를 기계적으로 외고 또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답의 노예가 모범생 우등생이었는데 이제 21세기에는 해답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준, 누가 만들어준, 발견하고 찾아놓은 그런 공식과 정답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솔루션을 찾고 나아가는 과정을 개발하는 그런 해답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실 혁신이 필요합니다. 수업 혁명이 필요합니다. 산업화 시기에 지식을 쌓아가던 그런 공부나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융복합하는 그래 새로운 지식을 창안해 나가는 그런 교육, 그런 수업이 필요한 충북교육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문구나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3분입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인생관 추구기, 세계관 확립기라고 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한다는 흥사단 단으로서의 생활을 해왔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인격을 흠모해왔습니다. 그의 삶은 저의 삶의 표대가 되어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살다간 교육자이며 애국자이며 정치 철학자인 동시에 민족의 선각자이셨습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 한국인의 인격훈련과 단결훈련과 국민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의식개혁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는 개인의 변화와 함께 국가 사회의 변화가 대공주의 입장에서 사사로운 것이기보다는 국가 사회를 우선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사는 국가 번영과 행복은 개인의 도덕 혁신과 국가의 어떤 의식개혁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치관은 건전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저부터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관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사회의 진실로 둔갑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정이 정의를 이겨가는 오늘의 사회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사회에서 정의의 가치를 믿는 것.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며 갈파했던 그 정의, 진리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빛이 안 보이던 암울한 시절에 그 세월 속에 우리의 청년들에게 희망의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저는 아직도 그분의 그 말씀과 인격을 존중하고 흠모합니다. 흔히 미래는 약자에게는 불가능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미지이며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 조국의 청소년들에게 던져줬습니다. 희망의 교육감이 되어서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꿈입니다. 네, 김병호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화두라고 할까요? 그 말이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법으로 알고 새 것을 창조할 줄 알아라. 뭐 이런 뜻인데, 연암 박지원 선생이 글쓰기 방법이나 그 정신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옛날에 그 한시는 어떤 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틀에 너무 매이지 말고 새로움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옛 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저한테 특히 다가왔던 것은 바로 이 공자님이 논어에서 말씀하신 온고지신과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바로 온고지신이라야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공자의 그 교사관을 나타낸 것이기도 해서 저의 교육관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된 뒤에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우리 교육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다 아우르는 대통합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유념을 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성과를 잘 바탕으로 계승하고 또 새 것을 창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육적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보재 이상설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이 두 분은 우리 충북이 낳은 그런 이 근대 독립지사들이시기도 한데, 아시다시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충북 교육의 교육적 모델이고 또 사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연수원의 기관명에도 단재를 모시고 있고, 그 단재어를 어떤 충북인의 혼으로 이렇게 받들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보재 이상설 선생은 또 수학자이기도 하시죠. 그 해이금 일사로 가셨던 그 진천의 이상설 선생이, 이 두 분은 한 분은 사학자로서 인문학의 어떤 그 지표가 되실 만한 분이고, 또 보재 선생님은 수학자로서 그런 어떤 근대 수학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서 이 두 분을 문이과 교육의 두 축을 우리 충북 교육의 지표로 삼을 만하겠다 해서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신모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전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이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인물로 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실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천주학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귀향을 갖고 또 폭넓은 종교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정파 싸움에 휘말려서 이러한 18년간의 오랜 동안 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귀향살이 속에서도 정약용 선생은 학문을 하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각종 저술활동, 각종 발명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라고 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정치에도 많은 저술을 냈고, 또 행정,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입니다. 그리고 경제, 흡음심서입니다. 또 흡음심서는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경세유표, 경세유표가 이제 경제 서적입니다. 그리고 과학, 또 수산업, 수산업에도 그 귀향살이 하면서 바다에 그런 조류라든지 그 어류를 보면서 거기에서 책을 또 저술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사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기도 발명한 그러한 무기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책을 500여 권 이상이나 낸 아마 우리 조선 중기 또 아니 우리나라 통틀어서 최고의 학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청렴, 둘째도 청렴, 셋째도 청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항상 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도 부지런해라, 둘째도 부지런해라, 셋째도 부지런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그 사상은 기본적으로 민본 사상입니다. 백성의 뜻을 두고 백성이 하늘이다라는 그런 민본 사상의 뜻을 두고 그런 많은 저술 활동을 했고 실천을 했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자이고 행정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자유로운 주제로 상호 토론하시는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6분이고요. 형식은 자유롭게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호 비방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토론은 사회자 권한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사실 저는 이제 별도의 그 질문거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토론하는 중에 심각한 그 팩트 착오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두 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보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인재 유출을 안타까워해서 명문고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충북의 인재가 도내에 명문고가 없어서 지금 유출되는 인재가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예, 많을 때는 뭐 100명 가까이 된 때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30명 수준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명문고를 만들겠나? 그리고 지금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명문고가 자기가 나중에 명문대로 진학할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시도 명문고로 가기는 하나 과연 그것이 성공했는지를 저희들이 추적 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밝히지 않을까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명문고에 대한 환상이 그래서 무지개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황신모 후보께는 예. 아까 그 내부형 공모제가 100%가 된다는 말씀을 얼핏 하셨어요. 예. 9월부터 그게 무슨 통계치입니까? 내부형 공모제를 더 많이 확대시킨다는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그것이 100%가 아니고요. 내부형 그냥 무엇의 100%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네, 이거 팩트 체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율학교 중에서 자율학교의 몇 %를 그 내부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15%에서 50%로 확대한다는 거, 그거 바로 잡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미세먼지 대책으로 예. 공기청정기 구매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공기청정기를 예, 경보 시스템을 공기 미세먼지를 예. 그 저감할 수 있는 각종 기기라든지 예. 각종 시설 이런 것이 너무나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입한다고요? 아니 이것에 대한 그 가격을 추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추정을 안 했죠. 우리 도교육청의 그 미세먼지 대책이 지극히 미흡하다라고 하셨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명확한 데이터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하시면 아니, 그 기기 아쉽고요. 가격은요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매를 한다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예? 설치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설치를 어떻게 설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겠다고요? 예, 저감 대책 중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교실이라든지 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 뭐 시스템도 좋고 시설도 좋고 또 공기청정기도 좋고 지금 이미 이런 것을 그 시설에 맞게 예, 충북교육청에서는 그 시설에 맞게 충북교육청이 미흡하다고 설치한다는 하셨는데 것이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나날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구매한다는 것이 넌센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스마트폰에 나오는 앱이 낫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도 그것을 구매했다가는 그 운영을 못합니다. 소모품이 6개월에 그 매입비보다 더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는 리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후보님이 의욕적으로 발표를 하셨던 그 유치원과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400몇 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구매가 400몇 아니라 개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예,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구매가 아니라 리스하는 형태로 2억 5천을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방침이 앞서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교실을 비롯한 학교 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이나 기기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예, 몇 대를 공기청정기 몇 대를 하겠다 이런 건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선언적이고 막연한 대책인데 비해서 저희 교육청은 이미 발빠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설이나 이러한 기기가 너무 이 진화하는 속도가 너무 너무 커가지고 예. 이걸 구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입을 할 것인지는 이미 저희는 다 분석해서 구매보다는 리스가 낫다라고 이미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구매하면 그거 9년 동안 그걸 써야 됩니다. 제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미 다 준비된 그래서 거였습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을 했죠. 예,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한 다음에 이러한 기기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해서 저는 이미 그것보다 정말 고마운 일이 일어났구나. 저희는 몇 걸음 앞서서 이미 다 대책을 강구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신모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6분이고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김병우 후보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은 지역에서 이제 탈북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러한 사회적 배려자들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학력 저하 현상이 상당 수준 이 학생들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고 먼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적 배려자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나 다문화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특수교육원을 개원했고요.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제교육원을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요새 급증하는 결혼 이주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베트남 학생들이 30% 이상 됨에 따라서 청주 외고에 베트남어 학과를 개설해서 앞으로 무한한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베트남과의 그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말씀하신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 적응을 위해서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새로 개원한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에는 아주 이중언어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 배치를 해서 잘 보살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공약 중에는 아시아 문화회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주목해 주시기를 이런 축하합니다. 학생들이 다문화라든지 탈북자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기초학력이라든지 또 학력 저하 현상이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도 듣고 있는데 이것을 맞춤형으로 상담이라든지 또 지도를 해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종합 학습 클리닉 센터 같은 걸 그런 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교육원 안에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부모와 학생들 그런 과정이 다 개설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 학생들이 거기까지 오는데 교통사정이 불편하다. 말이 안 통하니까 버스 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서 이제 버스까지도 좀 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 교수님께, 심 후보께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역에서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급격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는 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생기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이제 작은 학교 간에 통합도 이루어지고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작은 학교에 대한 이 대비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충북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문제되는 것은 학교가 없어졌을 때 지역사회까지 황폐화된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작은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거기에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태계를 활용한 학교란다든지 특별한 대안학교란다든지 혹은 여러 개념의 이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살려나가는 노력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를 이것이 굉장히 위기란 말이에요. 폐교 위기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그 비법이 있으신 건가요? 네, 몇 가지 특성화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뭐 작은 학교에 심지어 승마장까지 만들고 있고 이 그 테라피죠, 이 치료, 피부 치료를 위한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음악이나 미술 같은 특별한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영화 관련 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현실 적응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 그 적응성하고 따져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허구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네. 현실을 논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보다 좋은 학교로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심의보 후보 시작하십시오. 역시 주어진 시간은 6분입니다. 네, 아까 그 김병우 교육감, 김 후보, 대학 총장과 교장을 비교했습니다. 저는 둘의 비교는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교장은 엄연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예측력입니다. 0.1점 가지고 교장 발령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주임 교사도 거치고 긴 세월 교육의 경험과 함께 교감도 거쳐서 교장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교장이 되기까지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방형이라든지 혹은 초빙형 교장제가 있기는 합니다. 대학 총장과 교장을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감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육감은 없어도 되지만 교육감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어야 되는데 교육감은
그 자격 제한이 교육 경력 5년입니다. 네, 그런 교육 정도면 경력 5년이 됐습니다. 있으면 교육감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질문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관리자인 교장에게 라이선스가 저는,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질문을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은 사회적인 덕목도 있어야 되고 교육감도 덕목이 있어야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자격이 돼 있습니다. 예측력입니다. 그런 교장들의 실망을 주는 그런 제도를 그렇게 급격히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좀 예측력에 있어서 차라리 교장 임명 제도를, 교장 승진 제도를, 자격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격증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다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내부형과 초병형과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습니다.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 교장 공모제 외에 거의 70-80%가 사실은 임명제입니다. 임명제가 유지되고 있고 네. 그것도 또 이제 교장 공모제를 일부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또 내부형은 또 적습니다. 자율학교에 15%냐 50%냐. 네. 그래서 기껏해서 충북에는 500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네, 가지고 네. 무슨 위협이니 예. 그렇게 얘기하면 오버센스입니다. 그래도 상당한 분들의 좌절을 목격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언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제가 묻습니다.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방침에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적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복시합학교는 이제 정착돼야 됩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정착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학교는 행복시합학교가 되고 어떤 학교는 행복시합학교가 되지 못해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실험학교나 혹은 시범학교는 1, 2년에 끝내야 됩니다. 이제 행복시합학교 혹은 우리의 혁신학교의 그 내용을 아직도 이렇게 내년도 이렇게 끌고 가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화 하겠다고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2015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이 어차피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 혁신학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혁신학교의 목적도 학교 혁신에 있습니다. 학교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도학교인 거예요. 근데 그 선도학교를 사실은 급격히 확산하면 그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는 1년에 그 교사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네. 10개 학교씩만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부분적으로 학교 혁신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지원금도 이렇게 고루 좀 지원함으로써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바로 혁신학교를 더 이상 갈 건지 말 건지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이런 학교 간의 차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체육시설의 사용료 5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으로서 체육시설의 사용료 나머지 50%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를 공약으로 내걸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가 또 학교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우리 충북의 체육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해서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네. 당연히 체육시설은 대형 투자를 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시설 이용에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 것은 그로 해서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또는 그 감가상각비 같은 그로 해서 학교 운영비에 피해가 주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주 감면하고 무료로 해버리면요. 그 이용 신청이 폭주해서 도저히 감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세 분 후보들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또 열띤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그동안 못하신 말씀들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은 좌석의 역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후보부터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2분씩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오늘 두 후보님과 충북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면서 두 후보님들의 생각과 공약도 제가 추진해온 혁신의 연장선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충북교육 혁신의 방향이 옳았고 행복교육, 미래교육의 기반이 잘 닦여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님을 통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느꼈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 희망찬 충북교육을 펼쳐갈 수 있을 것이기에 포부와 열정도 더 솟습니다. 두 후보님들의 다른 생각들 역시 우리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할 고견으로 새기면서 앞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행복교육,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를 잘 받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후보님께 앞으로는 철저히 정책 선거로 집중하자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 선거야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또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선거가 본시 상대가 있고 또 승부가 걸린 경쟁의 장이긴 하지만 승부를 떠나서 충북교육의 비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검증받음으로써 유권자분들께 공감과 믿음을 사는,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 제도가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 후보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우리 유권자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심의보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정책 선거가 돼야 됩니다. 정말 반갑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충북의 교육감이 출범했지만 여러 가지 난맥상을 거듭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분연히 일어서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되고 교권이 위기에 있습니다. 교육행정은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으며 3만 1의 교육도시였던 충북의 교육은 온갖 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교사의 긍지와 자부심이 참다운 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른 교육 행정으로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원인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전문성이 전문성을 능가하는 현실, 구축하는 현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육학적 논리와 사고체계가 외면당하고 비전문성이 전문성을 무시하는 가운데 교육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교육을 교육과정의 정상화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학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교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건전한 학교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을 바로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통한 소외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옳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이용하는 정치 집단과 학생들은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충북교육의 완성을 통해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신모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교육감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이 잘못되면 뇌에 이것이 의식화돼서 평생 가게 됩니다. 충북교육은 지금 너무나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우 전 교육감은 지난 선거 공약의 첫머리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 공무제로 임명한 9명 중에서 교장 무자격자가
8명이나 임명했고 이들은 또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간단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성교육입니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신장교육입니다. 인간성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가정사회, 학교에서 조화를 이루고 또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이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부가 돼야 됩니다. 과학 잘하는 학생은 과학하고 또 노래 잘하는 학생은 운동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 또 자질을 잘 살려서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으로 인해서 충북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네. 세 분의 후보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CJB가 마련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 생방송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 그리고 그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선거일까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세 분 모두 누구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서 충북 교육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